11페이지 5번 중개대상물 할 차례죠. 5월 셋째 주부터 5월 20일부터 2차 오후에 누적 모의고사 하는 거 알고 계시죠? 1차 하고 계시죠? 1차 끝났어요. 1차는 한 번 남았어요. 2차 아마 1차 해보셨으니까 알 거예요. 진도 나간 것까지 문제 내가지고 풀어보고 한번 틀려보고 설명 듣고 이게 기억에 오래 남아요. 미리 한번 틀려보는 게. 그런 식으로 해서 30문제씩 했죠. 1차. 예? 책으로. 맞다. 책으로. 30문제가 아니고 기출문제 책으로.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해요. 특히 이제 그 출제하는 교수님들하고 제가 이야기를 해보면 특히 학계로는 거의 기출문제에서 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검증받은 문제만 법조문에 근거가 없으니까 학계로는 무조건 기출문제 범위 내에서 나온다고 보면 되고요. 나머지 과목은 이제 기출문제 범위 내에서 내고 그 외에는 이제 2차 과목의 경우는 개정된 법령하고 기출문제하고 그 범위 내에서 냅니다. 기출문제는 그래서 대체로 이제 많이 풀어보고 했기 때문에 쉽다는 느낌이 들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쉬운 문제가 중요하다고 했죠. 어려운 문제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려운 문제, 사이드에 있는 문제는. 그래서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하니까 끝까지 기출문제는 쉬운 문제를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어려운 거 집착하지 말고요. 집중을 해야 돼. 쉬운 문제 집중을. 맞습니다. 기출문제 책으로 셋째 주부터 5월 셋째 주부터 합니다. 셋째 주부터 해가지고 6월 말까지 하죠. 6번. 아마 이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기출문제가. 실제 시험장에 가보시면. 기출문제 계속 나왔던 걸 답만 암기하지 말고 왜 그게 답인지를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신다면 아마 나중에 시험장에서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11페이지 중개대상물입니다. 중개대상물. 중개대상물도 역시 시험에 한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용어정의 시험에 반드시 나온다고 했고요. 중개대상물 11페이지 한 문제 반드시 출제된다. 이게 감히 반드시 출제된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게 기출문제를 보면 계속 똑같은 부분에서 출제가 된다고. 문제를 똑같이 작년에 나왔던 게 그대로 올해 나오진 않죠.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오후 특강을 들었다고 해도 그 문제 똑같이 5개 지면 똑같이는 안 나옵니다. 그걸 약간 응용해가지고 그 문제를 이해하고 있다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지, 똑같이 지문 5개 똑같이는 절대 안 나온다고요. 그렇게는 내지 말라고 출제위원들에게 강조합니다. 기출문제 범위 내에서 내되 단 똑같이는 내지 말라. 그러니까 한 개 지문씩은 똑같은 게 나오겠지만 5개 지문 똑같이는 절대 안 나온다고요. 그래서 답만 외우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최근 30년간 용어정의 중개상물은 해마다 계속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용어의 정의, 중개대상물 중요하다. 중개대상물입니다. 역시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용어정의와 중개대상물입니다. 토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 그 다음에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그 다음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은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있습니다. 광업재단. 시험에 한 번도 보기에 토지, 건축물이 중개상물이 되는지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보기에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중개상물이다 아니다 시험에 나왔어요. 이거 그대로, 표현 그대로. 그러나 토지, 건축물은 그대로 나온 적은 없습니다. 모든 토지가 다 중개상물이 되는 게 아니라 중개하려면, 소개를 하려면 개인이 사고 팔 수 있어야 되죠. 따라서 개인이 사고 팔 수 없는 국가 소유 토지나 지자체 소유 토지는 중개상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출제됐던 게 무주부동산, 무주토지,
주인 없는 토지는 국가 소유니까 중개사물이 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미채굴 광물. 광업법 제2조에 보면은 국가가 광물을 채굴할 권능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 땅 밑에 석유가 매장되어 있어도 이건 개인 게 아닙니다. 국가 겁니다. 국가가 채굴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개사물이 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올해 감정평가사 시험에 출제된 게 토락지가 시험에 나왔습니다. 사건 소멸된 토락지. 사건이 뭡니까? 개인의 권리가 사건이죠. 개인의 권리가 소멸된 토락지. 개인의 권리가 없으니까 토락지는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하면 물속에 잠긴 토지를 토락지라고 합니다. 물속에 잠겼으니까 이제 국가나 지자체에서 수용을 하고 수용 보상금을 주고 사건이 소멸됐다고. 개인의 권리가 소멸되면 이건 이제 국가나 지자체 겁니다. 그래서 중개사물이 될 수 없다. 이게 올해 감정평가사 시험에 출제됐다고요. 이거 일일이 다 암기할 수 없습니다. 그냥 개인이 사고 팔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아직 시험에 나오지 않았는데요. 도로나 하천은 그러면 도로 하천도 물 다 빼면 토지잖아요. 중개사물이다 아니다. 도로 하천은 이거는 도로 하천은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개인 도로, 개인 하천이면 중개사물이고 국가, 국도, 공도, 지방도, 국가하천, 지방하천은 중개사물이 아니다. 개인 하천이면 중개사물입니다. 시험에 나온 적은 없다고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토지의 일필의 일부도 중개사물이 될 수 있다. 일필의 일부는 매매할 수는 없지만 용익물권 설정은 가능하죠. 전세 주는 것은 가능하다고. 일필의 일부에 대해서 방 한 칸만 전세 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방 한 칸만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어쨌든 일필의 일부도 중개사물이 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건축물인데 이게 어려워요. 그냥 건축물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무슨 법에 의한 건축물인지 규정이 없기 때문에 건축법이 있고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의 건축물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을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민법에서는 민법 99조 제1항에 보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 한다. 2항에 보면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동산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따로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토지의 정착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건축물도. 그 민법 99조 1항 토지의 정착물인 건축물에는 판례에 의하면 이 세 개가 모두 다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결론은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입니다.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이 중개사물인지 여부가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 우리 교재 12페이지 맨 밑에서 7번째 줄에 리얼에 보면 리얼 그 판례 밑줄 지났습니다. 12페이지. 이게 뭐냐면 그 사건 번호가 뭐라고 돼 있어요? 도라고 돼 있죠. 도. 다가 아니고 도. 형사사건이죠. 그 이게 뭐냐면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 3건을 한 건에 500만 원씩 받고 중개를 한 무등록 중개업자를 처벌해달라고 옆에 있는 중개업소에서 고발했다고요. 그 대법원까지 갔는데 대법원에서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왜?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민법상 건축물이 아니다. 그러므로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건축법상 건축물이지만 중개상물이 아닌 거는 아무나 중개하고 돈 받아도 상관이 없다. 이런 판례라고요. 콘크리트 집안 위에 볼트 조립 방식으로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은 다음 3면에 천막이나 유리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볼트 조립 방식으로 되어 있어 쉽게 분리 철거가 가능하므로 이를 민법상 건축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중개사물이 아니다. 결론은 판례입니다. 판례. 판례가 다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에 반드시 부합하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어쨌든 우리 시험에는 판례가 나오니까 그대로 기억을 해야 된다고요. 이해 안 되는 판례도 많아요. 제가 그 분묘기지권 강의하면서 말했어요. 이거 영구무한히 남의 땅을 사용하면서 돈 한 푼 안 주고 사용한다는 거는 언젠가는 바뀔 거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근데 지금 바뀌었다고. 이거 대법원 판례가 이제 지료를 지급해야 되는 걸로. 어쨌든 결론은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민법상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법에서는 이 둘 중에 하나만 있고 지붕이 있으면 건축물입니다. 그러나 민법상 건축물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둘 다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 건축물은 또 현존하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래에 건축될 예정인 미래의 건축물도 중개상물이다.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 미래의 건축물로서 중개상물이다. 입주권, 24회 시험에 입주권 이렇게만 나와가지고 중개상물이다 아니다 입주권이라고만 나오면 24회 때는 중개상물이 아니라고 출제됐는데요. 가정답에서 본정답에서는 모두 정답으로 인정했습니다. 즉 입주권은 추첨기일 날 추첨을 하여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이 아니고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입니다. 세법에서도 입주권이라면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그냥 주택으로 보죠. 입주권은 종전건물 멸실되고 이제 새로 받을 것, 위치와 면적이 특정된 걸 관리처분이라고 하니까 따라서 입주권이라고만 하면 중개상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분양권,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은 미래의 건축물로서 중개상물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른바 대토권, 대토권도 중개상물이 아니다. 대토권은 대신 토지로 받는 권리입니다. 지금 이 대토권은 어디에 보면 나오냐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있는데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굳이 공부할 필요는 없는데 뭐 예를 들면 LH 직원이 뭐 예를 들면 300평씩 이렇게 분필을 해가지고 토지를 뭐 300평인가 1000제곱미터 뭐 이런 식으로 어느 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대토권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그걸 분필해가지고 딱 그 대토권 받을 만큼만 분필해가 쪼개가지고 사고 이렇게 한 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현금 보상 대신에 토지로 받을 수 있는 권리 이런 건 중개상물이 아니라고요. 아직까지 어디 나올지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중개상물이 아니에요. 대토권도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고 나면 그때는 중개상물 되는 경우 있습니다. 아직 어디 나올지 확정 안 된 상태에서는 중개상물이 아니라고요. 아마 150신도시 만든 데도 보면 어디엔가 단독주택 부지 그 상가주택 이런 거 지어놓은 데 있을 거예요. 제가 어디 있는지 보지는 못했는데 그건 전부 대토권 받아가지고 지었을 가능성이 많죠. 여기에 있던 원주민들에게는 대토권을 준다고요. 나 이사 가는 거 돈도 싫다. 대대로 물려받는 문전옥답. 절대로 이사 못 간다. 그럼 여기서 집 짓고 살아라 하고 땅으로 준다고요. 현금 보상도 해주지만 대토권도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여기까지가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은 결론은 시험에 나왔던 거는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요거 하나만 중개대상물에 해당됩니다.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요거 하나만 중개상물에 해당된다. 결론은 이것도 옛날 국토부 유권 해석은 중개상물이 아니라고 했는데 우리 교재 13페이지 위에서 5번째 까만 별표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행정심판 결정으로서 중개대상물에 해당이 된다. 그런데 그 위에 보니까 미분리가실, 농작물 이런 거는 명인망법을 갖춰도 중개상물 아니죠? 농작물은 농작물, 명인망법을 갖춘 농작물 중개상물 아닙니다. 명인망법을 갖춘 농작물도 중개상물이 아니다. 저도 산에다가 호박을 한 개에 350원씩 주고 3,500원 주고 10개 사다 심었다면 그 푯말 붙여놨더라고. 개발제한구역이라고 개발제한구역에서 이 농작물 심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대상 원상복구해야 된다더라고. 다 뽑아냈어요. 괜히 그거 심었다가 나중에 벌금 내야 돼. 몇 천만 원 잘못했다가는. 지금 호박 이런 거 심는 시기인가 보더라고요. 5월 초에. 어쨌든 명인망법을 갖추면 명인망법을 갖췄든 안 갖췄든 농작물은 민법에서는 수확기에 접어들었을 때는 경작자 거죠. 나무 땅에 심어도 경작자 거라고 우겼다가 묻길래 네가 심으냐 묻길래 안 했다고 했어요.
인정하는 순간 소유권은 자기 거지만 잘못하면 이거 벌금 내야 된다고요? 다른 법에 의해서, 민법에 의해서 소유권은 경작자 거지만 네가 심었냐 묻더라고. 아니요, 모르겠는데 이랬어요. 누가 심었는지. 걸리면 적발되면 벌금 내야 돼요. 개발제한구역에서. 거의 다 산, 개발제한구역에, 이게 도시에 있는 산 보면 편말 붙여놨죠. 개발제한구역 못한다고, 농작물 심으면 안 된다고. 자, 그 다음에 교량, 교량이나 담장, 축대, 토사, 암석, 가식의 수목, 이런 것 전부 다 중개상물 아닙니다. 시험에 토사, 암석, 가식의 수목, 중개상물 아니라고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흑토자, 모래사자, 바위암자, 돌석자, 이건 토지의 일부분이고 토지와 분리하여 별도로 중개상물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그 다음에 가식의 수목, 가짜로 심어놓은 거, 이거는 동산입니다. 그래서 다 중개상물이 아니고, 결론은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중에서 중개상물에 해당되는 것은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하나밖에 없다. 요건 그냥 행정심판 결정이에요. 논리적으로 보면 저는 아직도 이거 중개상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토부에서 아니라고 생각한 이유가 유권 해석이 별로 중요한 물건 아니니까 아무나 해도 중개해도 상관없다는 취지였는데, 행정심판 결정으로 바뀐 이유가, 행정심판위원은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데 대학 교수들이 주로 있거든요. 그럼 뭐라고 해석했냐면, 민법에 보면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에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이 있다. 공인중개사법에 보면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이 중개상물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중개상물이다, 이렇게 물리 해석을 했어요. 단순히 그 공인중개사법의 입법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결정이죠. 어쨌든 이게 시험에 2번 출제됐습니다.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중개상물 아니라고 시험에 2번 나왔으니까 그냥 그대로 기억을, 중개상물이라고 나왔습니다. 아니라고 나온 게 아니고 이것만 중개상물입니다.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중에는. 자, 이제 어려운 거 다 했습니다. 용어정의, 중개상물 요 3개만. 그 밖에는 어렵지 않습니다. 왜? 그 밖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거 이 3개만 중개상물에 해당되니까. 요 3개만 중개상물에 해당됩니다. 이게 어제부동산, 준부동산인데요. 어제부동산, 준부동산은 모두 중개상물이다. 어제부동산은 모두 중개상물이 아니다. 답은 뭡니까? 아니다도 X, 이다도 X, 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모두 이런 말 들어가면 X라고 다. 이것도 어제부동산이라고. 요 3개만 중개상물이에요. 이 3개 빼고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업권, 항만운송사업재단 등은 어제부동산이지만 대통령령에 규정이 없어서 중개상물이 아니다. 요건 중개대상물이고요. 또한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부동산거래 신고대상물 아닙니다. 금인대상도 아닙니다. 토지거래 허가대상도 아닙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대상도 아닙니다. 이거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결론은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투기나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죠. 없으니까 토지거래 허가도 안 받아도 되고 부동산거래 신고도 안 해도 되고 계약서 금인도 안 받아도 되고 규제를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만약 이걸 투기하는 사람이 많으면 또 규제하겠죠? 돈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건 하면 안 돼요. 돈 안 되는 거는. 자꾸 규제를 한다는 건 돈이 되니까 규제를 하는 거잖아요. 중개대상물입니다. 이 3개는.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거를 중개했다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몇십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탐문하고 이걸 중개해 본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이거 자꾸 근데 어떤 인터넷에 막 자꾸 묻는 분 계시더라고. 알고 싶으면 임목에 관한 법률, 인터넷에 법제처 국가법령 정보 들어가서 궁금하면 찾아보시면 돼요. 시험에 크게 안 나오는데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요.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자, 이 3개는 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가 됩니다. 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가 되고요. 일물 일권주의 예외입니다. 일물 일권주의 예외다. 소유권 저당권의 객체다. 자,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 집단, 임목 둘 다 중개대상물에 해당되고 둘 다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점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데 임목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저당권은 등기를 요소로 한다라고 돼 있죠.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등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저당이라는 건 담보로 잡아두는 걸 저당권이라는 것은 담보로 잡아둔 물건 경매 넘겼을 때 채권자나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저당권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임목,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둘 다 중개사물이고 둘 다 소유권의 객체가 되지만 저당권의 객체는 될 수 없다.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임목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세 개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물 일권주의,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소유권이 있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거는 예외다. 임목, 나무가 여러 개 있는데 이걸 임목으로 등기하게 되면 소유권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무마다 소유권이 있는 게 아니고요. 공장재단, 광업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장 부지만 저당권을 설정하면 대출이 많이 안 되니까 건물, 공업소유권, 생산, 설비 등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들을 묶어서 이것을 재단 목록을 만들어서 이 재단 목록 안에 있는 것을 공장재단으로 등기를 하게 되면 이 공장재단 전체가 하나로서 중개사물이 될 뿐이지 재단에서 분리하여 토지만, 건축물만, 공업소유권만 또는 강업권만 따로 떼어내서 팔아먹을 수도 없고 중개사물이 되지도 않는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시험에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거의 안 나옵니다. 자, 14페이지. 14페이지 맨 위에 중개사물 이때까지 했고요. 행위제한을 받는 것. 사인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매립공사를 완료하고 준공허가를 받은 매립지. 시험에 공유수면 매립지 중개사물 인지 아닌지 시험에 2번, 3번 나왔습니다. 이때까지. 근데 한 번은 모두 정답으로 인정됐었습니다. 그냥 아무 말 없이 공유수면 매립지 중개사물이다 아니다 나오면 답은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모두 정답으로 인정됐다고. 그게 왜? 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적법하게 매립공사를 완료하고 준공허가를 받은 매립지면 개인 소유니까 중개사물이 되지만 불법으로 받아 매립했다고 중개사물 되는 거는 아니죠. 그냥 공유수면 매립지 중개사물이라고 출제됐어요. 가정답에. 그 이신청 올라온 거 보니까 나도 오늘부터 바다 매우러 가야 되겠다. 바다 매립하면 다 내 땅 되면 이렇게 이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적법 절차에 의해서 매립 면허 받아서 매립 완료하고 준공허가를 받은 매립지는 중개사물이지만 불법으로 매립하는 건 중개사물이 아니다. 그 다음에 사도, 도로예정지, 접도구역, 연안구역, 개발제한구역,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의 토지, 가처분, 가압류, 가등기 되어 있는 거 다 중개사물 된다.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다 중개사물 됩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행위제한만 받는 거지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중개사물 되죠? 허가만 받으면 되잖아요. 거래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니까 중개사물 된다고요?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은 거래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중개사물 아니라고 했죠? 행위제한만 받지 거래는 가능하므로 중개사물이라고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국가 땅이라는 말이 없는 한 중개사물 된다고요. 그 다음에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전세권 설정되어 있는 것,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어 있는 토지, 특수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 사법상 제한이 있을 뿐 거래는 가능합니다. 모두 중개사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개사물 아닌 것 보면 어업권, 20톤 이상 선박, 건설기계, 비행기, 자동차 5번까지 1번부터 5번까지는 의제부동산이지만 대통령령에 규정이 없어서 중개사물이 아니다. 6번에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재단 전체가 하나로서 중개사물 된다고 했죠? 재단에서 분리된 공업소유권만 따로 떼어내서 토지와 건물만 따로 떼어내서 중개사물 되지는 않는다. 7번 농작물 등도 토지와 분리하여 거래의 대상은 되지만 중개사물은 아니다. 무, 배추, 밭대기로 거래하는 것 가능하지만 중개사물이 아니니까 아무나 중개해도 된다는 이야기죠? 아무나 중개를 업을 해도 됩니다. 농작물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농작물은 그냥 눈으로 보고 중개하면 되지 권리 분석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안 보이는 거. 그래서 중개상물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거래가 불가능한 것.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 안 됩니다. 행정재산, 무주, 토지, 공도, 미채굴, 강물, 호수, 공원, 바다, 국가하천, 사건 소멸된 포락지. 사건 소멸된 포락지, 이게 올해 감정평가사 시험에 출제됐다. 중개상물 아닌 거. 동그라미 2번,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 옛날에는 일반재산을 잡종재산이라고 했습니다. 일반재산은 매각, 현물출자, 대부의 대상은 되지만 공개입찰 방식으로 매각해야 되므로 원칙적으로 중개상물 될 수 없는데 예외 있다. 예외적으로 된다. 즉 유찰되면, 일반재산이 유찰되면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개업공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이런 말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4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옛날에 잡종재산, 지금은 일반재산은 중개상물이 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경매, 공매, 공용수용, 상속, 증여, 기부채납, 환매, 그 자체는 중개개입 여지가 없다. 근데 환매권 또 중개상물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경공매 자체는 중개개입 여지가 없지만 그 밑에 까만 별표 14회 시험에 경매 신청 기입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도 중개상물이 된다. 경매 넘어가고 있는 것도 사도 됩니다. 사가지고 빚 다 갚아버리고 저당권 말소 해가지고 경매 절차를 취소시킬 수도 있죠. 매각 대금 다 내기 전까지는. 또는 취소 안 시켜도 싸게 사면은 나중에 또 배당해주고 남는 돈은 소유자한테 돌려주잖아요. 경매 신청 기입 등기된 부동산도 중개상물이라고요. 또 상속 그 자체는 중개개입 여지가 없는데 시험에 상속받은 기출문제, 상속받은 전답 중개상물이다 아니다? 중개상물이라고 상속받았으니까 상속인 소유잖아요. 상속 그 자체만 중개개입 여지가 없다고요. 개업공개사가 장남에게 상속 중개해줄게 이렇게 할 여지는 없잖아요. 법정 지분에 의해서 상속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상속인끼리 합의해가지고 한 사람한테 다 몰아줘도 되기는 하죠. 중개가 개입할 여지는 없다고요. 증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서 주는 게 증여, 죽어서 주는 게 상속입니다. 기부채납, 교회에 헌금하는 것, 그걸 개업공개사가 중개할 수는 없잖아요. 기부채납. 환매 그 자체는, 다시 사는 거 그 자체는 환매권에 의해서 환매하기 때문에 그건 중개개입 여지가 없다. 그 다음에 또 중개상물이 아닌 것, 점유권, 질권, 질권은 아니라고 했어요. 2회, 여러분들 방문각 2회 모의고사 질권, 저당권, 뭐 설정, 알선하는 거 이런 거 나왔죠. 중개상권이 아니라고. 질권은 동산 권리 질권이니까 옛날 전당표에 질권 설정하고 돈, 뭐 시계 맡겨놓고 돈 빌리고 이렇게 했잖아요. 동산이나 권리 질권이니까 질권은 중개개입 여지가 없고요. 그 다음에 법정저당권 설정, 법정저당권 양도는 중개상권이지만 설정, 분묘기지권도 종손에게 전속되는 권리고 분묘기지권을 차남한테 분묘기지권 중개해줄게 이렇게 할 여지가 없다고요. 그래서 중개대상 권리가 아니고요. 일신전속적인 임차권, 영업권, 저작권. 일신전속이라는 말이 뭡니까? 일신, 한 사람의 몸에 전적으로 속해져 있는 게 일신전속입니다. 다른 사람 몸에 갈 수 없는 것.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LH에 국민임대주택 30년 동안 살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 나가려면 중개사무소에 나가겠다, 다른 세입자 구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LH에 나가겠다고 통보해야 돼. 그럼 LH가 새로운 입주자를 모집해요. 중개개입 여지가 없죠. 그 아파트 단지 앞이라고 무조건 중개사무소 차리면 안 되고 영구임대주택인지 국민임대주택인지 이런 거 확인하고 중개사무소 차려야 되죠. 국민임대주택 이런 게 일신전속적인 임차권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국민임대주택 이런 게 한 5%밖에 안 돼요. LH에서 하는 게 전국 임대주택 비율이 영국 같은 데는 거의 15%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집값을 안정지키려면 이런 국민임대 이런 게 많이 지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 성립에는 중개개입 여지가 없지만 법정지상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될 수 있다. 법정지상권만 양도할 수 있습니다. 건물은 양도하지 않고 민법 판례에 의하면. 자, 가장 어려운 용어 정의와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15페이지. 이제 공인중개사 제도부터는 논란의 여지는 없습니다. 이제는 뭐 내용은 어려울 수 있지만 논란의 여지는 없고요. 가장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게 용어정의, 중개상물, 해석상의 문제니까 시험에는 한 문제씩 출제되고요. 쉬었다가 공인중개사 제도 하겠습니다.